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이번 주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멤버십에서 진행하는 주봉 눌림 종목인데 주봉 눌림 기법이라는 건 주봉 눌림 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봉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봉상에 특이점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특이점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웹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봉이 특이점이 발생한 봉이죠. 왜냐하면 얘는 이 종목의 생애에서 이날이 제일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봉에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 직장인인데 이날 16% 오르고 이날 상한가를 가고 그날 종가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날 퇴근하고 나서 그날의 관심 종목이랑 뭐 특징주랑 그런 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떤 특이점이 발생하고 기준봉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주봉 매매를 하면은 주봉상 특이점이 발생한 종목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주일에 한 번만 주봉,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생성된 주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주봉을 3등분해. 그냥 이제 4등분 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3등분 한 거예요. 4등분 하고 싶은 사람은 4등분 해도 되고 10등분 하고 싶은 사람은 10등분 해도 되고 5등분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5등분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3등분 했어요. 그래서 3등분 해서 이 3등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주간에 얘는 더 높이 올랐다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이 올랐다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요런 떨어졌을 때 요때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쯤에 매수가 됐는데 1 주, 2 주, 3 주, 4 주가 지나서 이제 윗선에 요게 이제 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로부터 매도까지 얘는 1, 2, 3 4 봉이 걸렸으니까 4 주가 걸린 건데 내가 매일매일 이걸 들여다보고 있고 하루에 특징주를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날 12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에 기준봉이 발생. 그래서 이날 금요일 종가에 선을 그어서 주봉상 여기에 오면 매수하고 여기에 오면 매수하고 여기에 오면 매수하게 설정을 해 둔다, 예약 매수를. 그런데 여기에 매수가 됐어. 그러면 냅둬. 매수가 된 거는 여기 19,000 정확히는 19,800원. 원래 죄송해요. 10980 6,500. 여기 매수되게 해. 그래 매수됐어. 그러면은 4달 후에 매도가 4 주에 매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에 매도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에 매수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 거래일 만에 매도가 될 수도 있어요. 봉상으로는 1 주지만. 그래서 어쨌든 매수가 되면은 그다음 구간에 매도를 걸어 두면은 얘는 알아서 4 주에 매도가 됐다. 이제 예시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제자리 왔지만 더 눌림 없고 그냥 여기 안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여기에 다시 한번 매수를 했더라도 지난주 뭐 이재명 판결이 나면서 또 지난주에 고가가 11,110 원이었기 때문에 1980 원에 또 했더라면 매도가 됐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한 번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로 요 봉이 기준봉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매일매일 보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 그냥 일 주일에 한 번만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 매도도 예약 걸어 놓은 것도 난 주말밖에 안 돼. 난 평일에 너무 바빠. 이런 직장인은 주봉 눌림을 하시라는 건데 주봉 눌림을 하면은 종목이 당연히 더 적어지고 매매 횟수가 더 적어지겠죠. 그런데 매매 횟수가 많았을 때 유리한 거는 매매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매매를 한 번 한 사람이 보다 10번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그 10번 모두가 성공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에 내가 이번 주에 종목이 2 개가 나왔어. 그런데 하나가 수익이 나고 하나는 지금 본전이야. 그거나 내가 매일매일 10 개씩 종목을 매도했는데 그중에서 반은 수익 나고 반은 손실 나고 뭐 반은 횡보하고 막 이런 거나 그냥 확률적으로는
비율적으로는 그냥 돈 번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 놀림을 한다고 종목이 적어지기 때문에 돈을 덜 버는 게 아니라 더 시간이 더 없는 사람, 더 주식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장중에 아예 HTS를 못 보고 주말에만 예약 매수를 걸 수 있는 사람. 금요일 날 종가 지났으니까 금요일 날 종가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주말에만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더 어 맞는다는 거죠. 맞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횟수가 적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봉 놀림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다 통계를 냈더니 이거는 거의 뭐 100% 수익이다. 또는 이런 경우는 뭐 제외해야 돼. 이렇게 나만의 기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주봉 기준봉에 대한 정의도 사람마다 다른 거. 어떤 사람은 이게 전봉 대비 3배 오른 거를 기준봉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주간 동안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거래량이 전봉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은 어떤 세력의 개입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 기준봉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기준을 다르게 하고 할 수 있고 자기가 편한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그리고 어떤 이유로 기준봉이 탄생을 했는데 얘는 아무래도 지금 좀 그게 오버해서 오버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눌렸을 때 나는 여기까지만 눌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는 좀 더 눌려야지 될 것 같아.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오르면은 바로 매도가 되지만 한 번 더 내리면은 2번 사야 되죠. 물타기가 되죠. 그러니까 평단이 더 유리하려면은 여기를 안 사고 여기서부터 산다거나 여기 마지막 선 원점으로 내려왔을 때 태초 마을만 산다거나 이것 또한 기준봉의 그 기준이 같아도 이거 매수와 매도도 또 자기의 자유롭게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이게 기준봉이고 그다음에 1/3 지점에 매수하면은 여기에 매도, 1/3 지점에 매수하면은 얘랑 합쳐서 여기가 평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매도. 그러면은 여기서 산 거는 이만큼 수익이고 여기서 산 거는 본전에 파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얘랑 사서 여기가 본전이 되면은 이 간격이 만약에 30% 면은 첫 선에 사면은 마이너스 10%된 거에서 사고 여기서 사면은 마이너스 20%된 거에서 산 거니까 여기서 사면은 이제 마이너스 5% 지금 물려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2번 사면은.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기서 팔면은 수익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30%로 하면은 2번까지 매수가 됐을 때 수익이 5%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작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봉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30% 보다도 더 짧으면 이 익절폭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봉을 50% 예 45%로 해야지 내가 한 번만 매수했다가 매도해도 수익이 15%고 2번 매수한 경우에는 물타기가 돼서 다음 칸에 매도해도 수익이 7-8%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야지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통계를 내면은 자신에게 맞는 기준봉과 그 매매가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예시일 뿐이고 근데 이제 제가 선정한 기준봉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선정한 기준봉이 지금 닿아 가지고 가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거를 생각을 하면은 코나 아이가 있었고 코나 아이가 이제 12월 첫 번째. 그럼 이렇게 딱 보면은 죄송해요. 딱 보면 요 봉이 기준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얘는 그다음 봉에 더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나오고 이제 이자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즉 원래는 요 봉이 기준봉이고 이 자리에까지 깊은 눌림이 오지 않았다는 거. 요 봉이 그다음 봉이 커서 그렇지 이 봉도 44%나 오른 봉이거든요. 근데 그다음에도 계속 올랐고 내려도 여기까지가 오지 않았어요. 왜 이 재료가 뭐 이재명이 너무 세다. 그래서 오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그냥 성공도 실패도 아닌 거죠. 사지도 않고 익절도 손절도 안 됐으니까. 12월 첫째 주에는 코나와이 하나만 선정이 됐다. 그리고 걔는 오지 않았다. 12월 둘째 주에는 코나와이와 웹캣이 코나와이는 이번 그다음 주에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준봉으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그다음에 선정이 됐는데 그다음 주가 아니라 요 주에 매수가 됐죠. 그리고 요 주에 매도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계속 오르야지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내리면은 익절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목은 계속 내리는 것도 계속 오르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그 안에서 한 번이건 뭐 주구장창이건 이제 가장 안정하는 건 한 번만 하는 게 낫겠죠. 분명히 익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높이가 44%, 한 칸이 한 15% 정도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지만 2주 후에 매수를 해서 그다음 주에 바로 매수가 되는, 거래일로는 요 칸수를 세 봐야겠지만 일 주일 내로 매도가 되는, 그러니까 주봉 매매가 느린 게 아니라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바로 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재료에 대한 공부, 테마에 대한 공부, 재무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더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다거나, 코나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인데 지금 이재명 재판상 얘가 여기서 한 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려가면 또 사고 뭐 두 번 세 번 우려먹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판단을 몰라도 내 기준에 의해서 기준봉이 발생하고 눌리면 매수해서 그다음 주에 매도. 이거는 금요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주말에 1 시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스윙도 뭐 공동 포트폴리오도 단타다 바닥주에서 L3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도 더 시간이 없고 더 주식에 노력과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거나 드리기 싫은 사람은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봉보다 더 느린 거는 월봉 매매가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그거보다 더 늘면 이제 연봉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너무 텀이 긴 매매가 되는 거고. 12월 셋째 주에는 HJ중공업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HJ중공업을 봐 볼게요. HJ중공업은 이제 요때 요 봉이 뒤에 봉이 나오기 전에는 가장 거래량이 크고 이제 길이도 한 40% 넘게 요 한 주 동안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어 내려오면은 딱 내려왔다 가면은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얘가 워낙 센 나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면 12월 16 일이죠. 12월 16 일이 들어있는 주간에 기준봉이 탄생을 했다. 저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12월 16 일이니까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요 주간에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5,800 예 4,400 4045 에서 5850 까지 딱 걸어 두면 그 후로 전혀 걸리지 않고 이제 가장 낮은 가격도 저가가 5,540 원. 여기 가격까지 전혀 눌리지 않고 계속 위에서만 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리에 오지 않았다. 12월 3일 그 이후로 12월 네 번째 주에는 없었다. 1월 첫 번째 주에는 아톤이라는 게 있었다. 아톤은 그래서 보시면 매수와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예. 1월 첫째 주에 아톤이 발생을 했는데, 아톤을 보시면 오늘 강의가 참 길어지고 있네요. 다들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 죄송하고. 1월 첫째 주 아톤인데 1월 첫째 주 아톤이니까 이제 요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이윤드 봉을 보시면 지금 48%죠, 고가가. 그러니까 이 봉이 자체 많이 오른 거야. 그리고 거래량도 전봉보다 다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요 봉이 기준 봉이라고 선정을 했고 1월 첫째 요 봉이군요. 1월 첫째 주 요 봉으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가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내가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과 더 많이 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두 번째 선이나 세 번째 선에만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도 얘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 내리고 그리고 얘는 두 번에 걸쳐서 매수가 된 거죠. 그런데 내가 밑에 선까지 기다렸으면은 한 번만 매수가 되고 한 번만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세 번째 선까지 기다렸으면은 매수가 되고 아직 지금 매도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익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월 두 번째 주에는 신형 와코르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 신형 와코르 종목은 속옷 신형 와코르 속옷인데 여성 내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근데 보시면 요 주에 선정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그냥 여기서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보시면 첫 번째 매수가 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내려가면은 지금 이 종목에 물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려가는 대로 질질 끌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에서 물을 탈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 계속 내려가는 거고 얘는 지금 한 번 매수가 되고선 두 번째 매수가 되고선 평단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지금 좀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조금 선정의 그 기준에 조금 좋은 종목은 아니다. 윗꼬리가 너무 길면 패스. 이제 윗꼬리가 너무 길면은 위에서 많이 팔고 나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등이 오지 않고 계속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지금 사실은 이 봉의 2분의 1 반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얘는 좀 좋은 종목 선택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패스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윗꼬리가 길게 되면은 상승폭이 20 몇 퍼센트가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승폭이 30% 정도 돼야지 상승폭이 30% 정도 돼도 1차 매수 바로 매도가 되면 수익이 10%인데 두 번까지 매수하면은 평단이 물을 타는 거가 되면서 5% 수익률이 되죠. 그러니까 20 몇 퍼센트가 되면은 20 몇 퍼센트가 된 상태에서 두 번 매수가 되면 수익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20 몇 퍼센트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앞에서 나온 상승이 있으면 2차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패스하다.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요거보다 더 요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앞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요거를 1차 상승이라고 생각은 간준하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고 요 캔들의 길이가 20 몇 퍼센트라 상승폭이 좀 작다. 어쨌든 지금 한 번, 두 번 매수가 된 상태에서 중간에서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랑 여기서는 또 수익권이겠죠. 근데 이제 얘가 23%이기 때문에 7%고 한 칸이. 그러면은 이제 수익폭이 너무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고런 경우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 와코르. 그다음 1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이건 산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봉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이제 물 타거나 사도 이제 그 상승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기준봉이 탄생을 한 건데 법으로 앞에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3 개월 동안 두 번이 선정이 된 거예요. 즉 여기서 선정된 종목은 눌리면서 매도가 됐으니까 이미 한 번 먹은 거잖아요, 이 종목. 그런데 또 올랐어. 그럼 또는 여기서 뭐 N자 상승을 노린 사람은 여기서 매수해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첫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거나 앞상승이 있으니까 두 번째 라인이나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이 아니라 두 번째 라인이나 세 번째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앞에서 상승이 있으면 한 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바로 쪼금 눌린다고 매수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TA 홀딩스 1-5는 없음. 2-1 주에는 2- 올릭스랑 하나 시스템이 선정이 됐는데요. 올릭스는 지금 여기서 선정이 되고 안 내려오고 있죠. 그 얘는 지금 매수가 안 된 거. 하나 시스템은 여기서 선정이 되고
2월 2-2 주에 발생하고 2-3에는 안 왔으니까 그냥 유지. 2-4 주에 매수가 돼서 2-5 주에 매도가 됐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종목이 계속 오르지 않아도 눌렸다가 올리면 이렇게 매수되고 매도가 된다는 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봉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요봉 다음에 요봉이 매도됐으니까 1주간 걸린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 월요일 날 매수가 돼서 금요일 날 매도가 돼야지 1주간이 걸린 거고, 월요일 날 매수가 돼서 그다음 주에 금요일 날 매도가 되면은 1주봉 1주간이 걸린 거지만 거래일로는 이제 10거래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매수가 돼서 월요일 날 매도가 되면은 똑같이 1주 걸린 거지만 주봉상으로는 1거래일 만에 매도가 된 거죠. 어쨌든 요거 하나의 봉 뒤에 매도가 됐다. 그래서 거래일로는 1, 2, 3, 4 한 4일 만에 매도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3 주에는 없었고요. 2-4 주에도 없었고, 3-1에 대원 산업을 했는데 이제 대원 산업은 여기다 발생을 하고 요 주에, 그다음 주에 안 오고, 그다음 주에 안 오고, 그다음 주에 살짝 터치하고 바로 매도가 됐는데 이게 그 주에 다 매수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한 주간에. 그러니까 요 선에 매수가 되면은 바로 여기에 매도가 되게 그다음 날 바로 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봉 매매지만 하루 만에 1거래 만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대원 산업이었고, 그다음 펜엔터 3-2 지지난주에는 T로보틱스, 대화제약, 펜엔터를 선정을 했는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L3 큰 거래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큰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큰 하락을 하고 큰 횡보를 한 구간 L3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또 주봉 매매의 기준에 부합을 하면은 주봉 매매를 할 수 있다. 대화제약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날 종배해 가지고 이날 팔고 뭐 이런 매매를 할 수도 있고, 3 음봉 후에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종목은 대화제약은 요 주에 발생을 해서 그다음 주에 매수권이 안 오고 그다음 주에 매수권이 지금 안 온 상태.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고가놀이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됩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예. 이날 발생을 해서 그다음 주에 매수가 되고 그다음 주에는 주봉상으로 또 음봉이 나왔지만 이 두 번째 라인까지 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1차 매수만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요 주가 여기고 그다음에 요 주봉의 캔들이 여기고 월, 화, 수, 목, 금이고, 그러니까 요 날 금요일 날 매수가 된 거예요. 요 봉이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인데 한 번 더 매수할 만큼까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그냥 여기 금요일 날 매수한 가격 13,590원 상태로 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일봉으로 매매하면 그다음 날 떨어지면은 '아 이거 매수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충분한 눌림인가? 손절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그냥 주봉은 여기다 내가 그냥 라인을 기준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3 개의 라인이면 3 개의 라인으로 기준을 하고, 첫 번째 라인에만 산다 또는 두 번째 라인에만 산다, 아주 밑에만 오면 산다, 뭐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다 지나간 차트를 보고서 말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준대로 했을 때 그다음 주에 매수가 됐다. 그다음 주는 내 기준에 맞는 추가 매수 라인이 오지 않아서 매수가 안 됐다. 이거를 딱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샀다가 안 가니까 좀 대충 물타고. 그런데 올랐으면은 당연히 빠른 익절이 돼서 좋지만 기준이 없으면은 다음번에 크게 맞습니다. 펜엔터는 지금 발생을 해서 요날 두 번까지 매수가 된 상태. 그리고 지금 3-3, 3-4에는 두 번 매수가 된 상태로 그냥 유지. 아직 3,500원이 돼야지 이제 다시 매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콜마홀딩스랑 바이오 인프라 종목을 멤버십에서 선정했습니다. 주봉 눌림 종목으로.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정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 걸어 두었기 때문에 요 봉이 발생 후 8,530원 라인에 선정이 돼서 바로
여기 매도가 됐다. 그래서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수요일 날 매수해서 목요일 날 매도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한 28%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칸이 10% 정도. 그래서 하루 만에 10% 수익이 난 거죠. 주봉 매매로. 장중에 쳐다보지 않아도 금요일 날 선정을 해서 예약 매수 걸어두고 예약 매도 걸어놔서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매수 매도 됐다는 겁니다. 주식에 시간을 투자를 하기 힘든 분은 이런 식으로 주봉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콜마홀딩스는 하루 만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 주에 매수가 돼서 바로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기 3-3에 발생을 했는데 3-4주에 지금 더 올랐죠. 그래서 아까 그 코나아이처럼 가격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생을 했지만 가격대가 안 와서 그냥 매수도 안 된 상태, 매수 매도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종목에는 제가 생각하는 주봉상의 어떤 특이점, 기준봉이 발생된 종목은 금강공업이랑 이제 자연과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강공업 같은 경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이게 다음날 눌리면은 1인봉 할지 2인봉 할지 N자 눌림 할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주봉은 그냥 여기랑 여기 라인에 걸어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주봉상으로는 기준봉이 충분하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 길이가 좀 짧죠. 요 봉의 길이가 고점이 40%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눌리고 마감을 하면서 24% 정도 됩니다. 캔들 길이가. 그래서 3분의 1 지점까지 3분의 1까지 눌린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고점에서 여기 요 종가에서 8% 정도만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이게 8% 하락은 이제 하루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별로 큰 눌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이 이 캔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패스한다. 이것도 나의 기준인 겁니다. 그냥 내가 이런 건 안 한다. 너무 캔들 길이가 짧으면 안 한다. 또는 나는 캔들 길이가 짧을 때는 8% 하락을 하면은 너무 짧은 눌림이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라인부터 산다. 그러니까 4,951 원이 4,300 원 됐을 때 즉 10% 넘게 빠진 자리에서 나는 매수를 한다. 뭐 이렇게 나의 매매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요 라인부터 매수를 해서 요 라인에서 요 라인이 되면은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짧으니까 난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이 재료가 너무 마음에 들고 얘는 정말 오랜만에 역대급 거래량에서 되게 좋은데 주봉상으로 지금 이미 앞봉을 다 매물대를 뚫어서 돌파가 나왔는데 그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그걸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이제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이 봉의 길이가 굉장히 크죠. 지난주에 많이 오르면서.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되게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360 일간의 최대 거래량 10,000%, 360 일간의 최대 거래량 480 일간의 최대 거래량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봉에 3일 동안 급격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봉을 기준봉으로 설정하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봉이 56%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거의 20% 빠진 그래도 꽤 크게 눌린 상태에서 첫 매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봉 길이가 굉장히 기니까 나는 그냥 요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도 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지금 얘가 동전주잖아요. '아 난 동전주는 그냥 안 해.' 뭐 재무가 어쨌든 간에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동전주는 그냥 내가 안 하는 게 철칙이야. 나는 1,000원 이하는 안 하는 게 철칙이야. 나는 뭐 시총 1,000억 이하는 안 해. 3,000억 이하는 안 해.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나는 주봉 매매를 할 때 나의 기준봉을 설정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변동성이나 거래량으로 하는데 그것조차도 거기에 뭐 영업이익이나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넣어서 또 한 차례 더 거르거나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봉으로 기준봉 매매를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일봉 매매에서 이거를 좀 주봉으로 바꿔서 해 보시면은 그리고 거기에 나의 기준을 하나씩 넣으면은 좀 장중에 또는 평일에 시간이 없는 분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주봉 매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제가 원래 보통 1 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데 네이버 핀업 멤버십에서는 오늘은 거의 3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주봉면허. 그리고 지금 아직 중장기 스윙을 이번 주에 다루지 못했어요, 멤버십 종목을. 어쨌든 2 개,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바닥주라든가 단타 구간이 나오는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종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봉 매매 설명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이 특히 시간이 적은 직장인 분일수록 바닥주나 그다음에 주봉을 한번 깊게 연구하셔서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공부가 되게 필요하지만 내가 모든 상승 이유와 상승 매매 기법과 이거를 다 공부할 수 없을 뿐더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또 내가 익숙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만 연구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개바닥이라고, 도돌이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연구해서, 제가 지금 엄청 상승률이 많이 오르고 거래대금 터지는 주도주를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전업이나 단타 트레이더가 하는 구간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구간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구간에 집중하겠다 해서 저는 이제 주봉이라든가 바닥권 매매라든가 도돌이표라든가 상습 테마범, 우리가 요즘은 안 오르지만 예전에 뭐 여름만 되면 신일전자 에어컨이 오른다거나 3-4 월만 되면은 미세먼지 뭐 그런 것만 오른다거나 이런 그 단골 테마가 있죠. 저출산 얘기 나오면 뭐가 오른다거나,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콘돔 관련주가 오른다거나 이런 상습 테마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만 종목의 주기를 연구하는 것을 이제 저는 어 직장인이나 주린이가 좀 더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도 자신이 맞는 자리와 좀 수익 모델 이런 거를 하나씩 쌓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요거는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제가 말이 많아서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느린 편도 아니고 엄청 빨리 말했는데도 3 시간이 걸렸네요. 아무튼 내일부터 지금 장이 안 좋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며 수고하셨습니다.